여러분, 초년운과 말년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평생을 풍족하게 사는 것이 좋겠지만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말년에 행복한 삶을 택할 것입니다. 아무리 초년운이 좋더라도 좋은 말년운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젊은 나이에 성공을 이루었다고 자랑스러워하던 사람이 말년에는 오히려 뒤처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인생이 순탄치 않아 어려움을 겪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순조로운 길을 걷게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40대, 50대, 심지어 70대에 이르러서야 운이 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유로운 인생 후반을 누리고 싶다면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고 이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래 말년운이 좋지 않은 사람도 말년에 운이 트일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아주 큰 운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말년운이 좋은 사람의 특징 5가지와 후천적으로 운을 불러오는 방법 6가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말년에 큰 복과 대운을 받아 행복한 노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서 덕을 쌓으시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말년 운이 좋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초년기와 중년기부터 금융 공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들은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일찍 깨닫고 이를 통해 자산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합니다. 금융 지식을 꾸준히 쌓아나가며 위험을 분산시키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다집니다. 이러한 노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말년에 큰 운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어도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잘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50대, 60대여도 늦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사람인 워렌 버핏도 그의 재산 99%를 50세 이후에 벌었습니다. 그 99%의 재산 중 97%는 65세 이후에 벌어들인 것입니다. 인생은 마지막까지 내면의 침착함과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사람에게 큰 선물을 안겨준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두 번째 특징은 내면의 침착함과 평정심을 항상 잘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인생의 기복이 심하더라도 이들은 항상 차분하게 상황을 대처합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며 결과적으로 말년운을 좋게 만듭니다. 세 번째 특징은 큰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잘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말년 운이 좋은 사람들은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계획적으로 사용합니다. 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절약과 투자에 신경을 씁니다. 이러한 습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여 재정적인 여유를 누리게 되고 결국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특징은 꾸준한 노력과 자기 개발입니다. 이들은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자기 개발은 운을 좋게 만드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말년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자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입니다. 말년 운이 좋은 사람들은 자신을 믿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신뢰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마인드셋은 결국 운을 좋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5가지 특징을 통해 우리는 말년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도 이러한 태도와 행동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여 운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특징들을 잘 숙지하고 실천하여 풍요롭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생을 역전하는 후천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인생을 뒤집는 후천운을 만드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후천운을 만드는 6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꼭 실천하셔서 대운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베푸는 삶입니다. 덕을 쌓는 것은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베푸는 삶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덕을 쌓게 되며 이 덕은 우리의 인생에 큰 운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작은 행동들이 쌓여 덕이 됩니다. 이러한 덕은 곧 나에게도 좋은 일로 돌아옵니다.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주변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인생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베푸는 삶은 우리의 내면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정신적인 만족감을 줍니다. 마음이 넉넉해지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차게 되고 이는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따라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덕을 쌓아야 하며 덕을 쌓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가져오는 길입니다. 덕은 복의 씨앗이며 베푸는 삶은 그 씨앗을 심고 가꾸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도록 행동하세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도록 행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인맥을 넓히는 것을 넘어 인생에 큰 운을 불러오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주고 어려운 상황에서 큰 힘이 되어줍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항상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절하고 배려심 있는 행동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며 그들이 당신 주위에 머물게 만듭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며 그런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경청하는 자세는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다른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와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적 모임이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자신의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도록 행동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에게도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길입니다. 세 번째, 반드시 운을 담을 그릇을 키우세요. 운이 찾아왔을 때 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을 담을 그릇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곧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계발은 이 과정의 핵심입니다. 꾸준한 학습과 자기계발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운을 담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전문 지식을 쌓으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운을 담을 그릇을 키우는 또 다른 방법은 정신적, 감정적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감정 조절,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만들고 더 큰 도전과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합니다. 명상, 독서, 그리고 자기 반성을 통해 내면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력과 건강도 운을 담을 그릇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한 신체는 활력과 에너지를 제공하여 기회를 잡을 때 필요한 체력과 정신력을 뒷받침해 줍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운을 담을 그릇을 키우는 과정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운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결국 운이 찾아왔을 때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그 운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담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긍정적이고 포용하는 말을 사용하세요. 긍정적이고 포용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긍정적인 언어는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격려와 칭찬의 말을 자주 사용하면 상대방은 자신감을 얻고 더 나은 성과를 내게 됩니다. 포용적인 말은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는 갈등을 줄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포용적인 말은 또한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나타냅니다. 이는 상대방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며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의견을 이해합니다. 또는 당신의 기분을 존중합니다와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큰 위로와 지지를 줍니다. 긍정적이고 포용하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삶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사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즐기는 능력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 친구와의 짧은 대화 등 사소한 순간들도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의 만족도는 크게 향상됩니다.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는 우리의 전반적인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성취나 일상 속의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고 이를 축하하는 습관을 기르면 우리는 더 많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만드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여섯 번째, 미소를 지으며 남을 칭찬하세요. 미소를 지으며 남을 칭찬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미소는 따뜻함과 친근함을 전달하며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칭찬은 상대방의 노력과 성취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행위로 자신감을 높이고 동기부여를 강화합니다. 진심 어린 칭찬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며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의 작은 성과나 친구의 좋은 행동을 미소와 함께 칭찬하면 그들은 자신이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칭찬은 주는 사람에게도 행복감을 줍니다.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확산됩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미소를 지으며 자주 칭찬하는 습관을 기르면 우리는 더 행복하고 화목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년운이 좋은 사람의 5가지 특징과 말년운을 맞이하기 위해 후천운을 만드는 방법 6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말년운을 넘어 평생에 걸쳐 기운이 가득하도록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좋은 대운이 들어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